최근에 국민대에서는 검증 시효가 지났다고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시효 상관없이 검증할 수 있다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이걸 봐야 될지 일단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정은혜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국민대에서 또 강의하고 계시죠? 네. 제가 현재 지금 국민대학교 혁신기업연구센터에서 전임연구교수로 네,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문제가 조금 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에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표절, 부실 의혹이 제기된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검증 시효가 5년입니다. 그 검증 시효가 지나서 네.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교육부는 이제 국민대가 내린 그 김 씨 논문의 본조사 불가 방침이 교육부의 그 연구윤리 지침에 맞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특히 그 현행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네. 대학 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네. 장은 적절한 재조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교육부가 재조사를 할 예정인 걸로 지금 밝혔습니다. 네. 과거에 좀 국민대가 일관되지 않은 행동을 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 15일에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18년에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의 연구 부정 행위를 조사했는데 24건 가운데 2012년 8월 31일 이전에 발표된 논문이 17건입니다. 즉 연구 시효가 국민대 측에서 말한 그 지났다는 그 논문들을 실제로 국민대에서 검증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좀 듣고 싶네요. 신보라 의원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국민대 발표가 국민 보시기에 좀 의아한 결과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 예비조사위에서 대학 규정상 검증 시효가 지나서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논문 표절이랄지 부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분위기가 네. 어쨌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본조사 정도는 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검증 시효가 명확히 대학 규정 안에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국민대 윤리위 규정에 네. 검증 시효가 이제 5년이라는 규정이 있고 교육부는 훈령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교육부 훈령이 이제 상위 규정이죠. 실은 대학 규정에 위에 존재하니까요. 네. 근데 교육부 훈령은 원래 검증 시효가 있었다가 2011년에 이걸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검증 시효나 징계 시효를 이제 두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 교육부 훈령과는 다르게 대학 규정에 여전히 그 시효가 존재하는 네. 거는 국민대 말고도 꽤 많은 것으로 좀 조사가 됩니다. 네. 교육부도 2011년에 개정을 해서 2013년에 대학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대학에 쫙 내립니다. 네. 그래서 이 폐지하는 그 시효 검증 그 기간을 있는 조항이 있다면 정비할 것을 요청을 하는데요. 이건 이제 협조 공문의 성격이기 때문에 네. 뭐 직권 의무는 아니라는 거죠. 네,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효 규정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네. 이 비슷한 사례가 실은 지금 여권의 대표적인 후보인 네. 이재명 후보에게도 실은 동일하게 적용됐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도 2013년에 가천대 석사학위 표절 의혹 논란이 있었고요. 네. 당시에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의 학위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런 대학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후 2016년 12월에 그 가천대 내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고 네. 그 전체 회의를 통한 보도자료가 발표됐습니다. 가천대는 이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재명 시장의 논문 표절 심사는 학칙에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고 만장일치 의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이재명 시장의 논문 표절도 2005년에 발생한 연구 부정 행위였고요. 네. 근데 이것이 발견되고 제보된 시점 2013년
규정이었기 때문에 이미 8년이 경과해서 네. 학칙인 그 규정의 10조 사항의 그 5년 검증시효 네. 해당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얘기를 해 주신 건데 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훈령이 있고 그것과 다른 또 대학의 학칙이 있다면 어떻게 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을 이제 지켜보면서 네. 이제 교육부 훈령은 개정이 됐지만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강제 조치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협조 요청 공문으로 다 하달이 됐고 예.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도 2014년에 되어서야 그 개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학칙을 이제 바꾼 거죠. 2014년에나. 네. 근데 이제 국민대는 학칙 변경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학칙을 근거로 이런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다시 조사를 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교육부 훈령이 이미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실은 저는 대학도 개정을 했었어야 맞다. 왜냐하면 실은 공직자의 특히나 이제 논문 표절은 계속된 논란을 벌여왔고,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논문이 취소되기도 했고요. 예. 그런 논문 표절을 이유로 공직자 이제 저희가 인사청문회 하게 되면 네. 그게 문제의 도마에 올라서 많이 오르는 주제죠. 낙마되기도 한 사례가 있기도 하고요. 스스로 학위를 반납하게 된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교육부도 훈령을 개정해서 연구윤리를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개정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대학도 그러한 흐름에 당연히 발 맞추어야죠. 네. 저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대도 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싶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인가 2019년에 있었던 그 미성년 연구 것과 관련한 논문 조사는 네. 교육부가 이 협조 요청과는 다르게 아예 직권 조사를 내린 겁니다.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네. 예,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학이 예. 함께 이제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사안과 그 사안은 좀 분리돼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정은혜 의원께서는? 네, 그 과거에 문도리코라고 기억하시나요? 네, 문대성 전 의원이 표절 시비가 걸렸습니다. 당시에 그랬었죠. 기억나네요. 한 17%의 표절률을 보였는데 국민대는 20일 만에 박사학위를 신속하게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또 논문 시효가 5년이 지났다고 문대성 의원이 소송을 걸었는데 이 소송 또한 패소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70% 표절이 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물론 후보자도 아니고 후보자 부인인데 왜 이렇게 뭐 논란을 만드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영부인은 제2부속실에 지원을 받습니다. 네. 국가의 세금으로 유일하게 지원을 받는 배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고 네. 국민대학은 지금 뭐 최고 수준의 학술 연찬, 최고의 권위의 진리 탐구를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인터넷에서는 조롱하고 있으면서 국짐대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조사를 해서 이것은 뭐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연구자로서의 윤리, 연구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고 네. 특히 대학이라는 곳이 학문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금 더 이재명 지사와 다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뭐냐면 박사 학위를 이용해서 그 이후에 스텝을 밟았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김건희 씨가 논문 심사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 모든 행위를 그 박사 학위를 통해서 그 다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교육부의 해당 기관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특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석사가 1989년에 받았고요. 네. 미국 버클리대 박사는 1997년에 받았습니다. 네. 이 경우도 예외 없이 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국민대가 정말 뭐 검찰의 압박을 받거나 사실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면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너무나 궁금해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해서 국민대가 정말 대학이다. 정말 대학다운 대학이다. 학문에 연구할 수 있는 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네. 이제 후보죠. 지금 이 김건희 씨 논문과 관련해서도 문제지만 계속되는 망언들도 문제입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요. 그 안동대 학생들을 만나서 네. 손발 노동으로 되는 거 하나 없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도 안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을 굉장히 조금 비하하는 또한 직업을 계급으로 인식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윤 후보 장모 관련해서 뭐 검찰 내부에서 어떤 대응하는 문건을 만들었다더라. 네. 아니면 또 청부 고발도 있다. 뭐 이런 의혹들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윤 총장이 조금 더 어떻게든 명확하게 정직하게 네. 국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차후에 저희가 뭐 이제 대선 앞두면 후보들에 대한 검증도 하나하나 좀 제대로 해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 주제가 일단 논문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쪽으로 좀 이야기를 좁혀서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분께서 이제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선 교육부가 네.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황인데 그렇죠. 이게 대학 지침과는 상관없이 교육부의 어떤 아까 직권조사랄지 뭐 특별감사 지시를 네. 내리겠다는 건 아니라서 네. 우선 이 검토한 유무에 대한 결과를 좀 나오겠죠. 발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데 예. 이제 사인일 때와 지금 어떻게 보면 공인에 주하는 검증을 맞습니다. 좀 받다 보니까 스스로는 이 논문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의 좀 검증 절차를 한번 밟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게 뭐 논문 표절이랄지 거의 요즘에는 체킹 그 홈페이지가 많아서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 스스로 자체 검증을 벌려봤을 때 그게 뭐 표절도가 높다거나 한다면 스스로 학위를 뭐 반납하는 그렇죠. 의사를 밝힌다거나 네. 뭐 그런 절차를 밟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스로에게 한번 검증의 잣대를 들여다보게 하는 것도 네. 중요하지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정은혜 의원께서? 네, 그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뭐 대학의 규모나 교원의 수, 그렇죠. 그런 복지 시설 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연구의 성과입니다. 얼마나 창의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다른 논문들이 인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 높은 연구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국가도 투자를 하고 있고 대학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의 결과는 온전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공의 것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대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대학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보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철저하게 그 내부에서의 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자체적인 뭐 직권조사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좀 자체적인 조사와 결과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발표가 또 나올지 저희도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동아제약의 채용 성차별 문제가 불거진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저희가 한번 보도를 한두 차례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한 기업 면접에서 면접관이 지금 여성 지원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연달아 했다는 보도가 지금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저희도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죠. 가을이 이제 인사철이 아니겠습니까? 신입사원 채용도 많은데 미리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20대 취업준비생 A씨가 한 무역회사 마케팅 부문에 지원을 해서 서류에 합격하고 네. 지난주 면접을 봤는데 황당한 질문이 이어졌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한 보도입니다. 네. A씨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는데요.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네. 그냥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물었다고 하고요. 네. 특히 이 질문에 답할 때는 얼굴 표정을 보겠다면서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구도 받았다고 합니다. 네. A씨가 당황하자 면접관은 다른 지원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물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을 주변 남성에게 이야기했을 때 공격받은 적은 없냐는 말이 돌아왔고 네. 또 남자와 여자의 체력은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유리천장은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A씨는 이 사람들이 자신이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 뽑으려고 부른 게 아니구나.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 업체의 입장 도 나왔는데요. 예. 보도 내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해당 업체는 마스크를 내리라고 요청한 것은 지원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네.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질문은 남녀 지원자 모두에 했고 네. 혹여 불쾌감을 느낀 지원자가 있다면 사과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혀왔다고 하는데요. 분야는 어떤 업체입니까?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런 여성 지원자. 무역회사 업체라고 소개됩니다. 예. 그런데 이
다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아마 초반의 입장은 좀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업체가 페미니즘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마스크 내리라 요구한 적 없다. 부인했다라고 하는 보도 내용도 있는데요. 아마 초반에는 입장을 좀 달리하다가 논란이 되자 좀 수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뭐 지금 이게 뭐 이념도 아니고 이 뭐 사상 검증도 아니고 이건 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회사 쪽에서도 뭐 과연 그게 회사에서 의도한 질문이냐 아니면 그 개인이 한 질문이냐에 따라 또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번에 정의당에서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 들어보죠. 네, 그 남녀 고용 평등법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 공고 또 면접 등에서는 세부적인 내용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서류에 있어서는 이런 규정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접 과정에서의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적합한가 안 한가 아니면 혹시 또 뭐 인성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남을 배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물을 수는 있지만 특히 이번 같은 경우도 질문을 하면서 뭐 마스크를 벗어라. 뭐 당신의 얼굴 톤을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어제 한번 마스크를 벗었어요. 은행에 가서 신원을 확인하면 마스크를 벗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한 1초 정도 제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는데 좀 변명도 말이 안 되는 게 신원을 확인하고 싶었다면 보통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뭐 얼굴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면접을 시작할 때 이름을 밝히고 잠시 얼굴을 보여주세요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방역 수칙을 전 국민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 중간에 특히 말을 하면서 마스크를 내려라? 굉장히 저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지금 성평등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스웨덴의 정치인분들의 그 인터뷰를 좀 봤는데요. 2021년에 한국의 여성 의원은 19%, 스웨덴은 47%다. 근데 한국에서 성평등 담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민주주의처럼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성평등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 그 퇴임을 앞둔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사실은 페미니스트임을 공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회 참여 전반에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페미니스트가 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 페미니스트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을 묻는 것조차도 사실은 뭐 본인의 생각이고 본인이 뭐 가질 수 있는 가치인 것인데 그것을 면접관에서 특히 면접 자리라는 것은 굉장히 권위적인 위치인 겁니다. 나는 선택을 받고 싶은 사람이고 상대방은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위치는 그렇다면 다르죠. 선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부분이 뭐 우리가 사상 검증이라고까지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과연 그 면접의 질문에 적당한 것이었는가 적절한 것이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아니다. 그리고 정말 오히려 또 질문에서 뭐 군대를 가지 않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질문도 있었군요. 그런 질문에 또 동의를 하느냐 이런 질문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자가 굉장히 남녀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쪽이었는데 한 육아를 하고 5년 정도 쉬고 복직을 했을 때 이제 아이 문제를 계속 이제 집요하게. 면접 때 얘기를 하면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경단녀가 되셨군요. 그래서 굉장히 능력이 그러니까 출산 전까지는 굉장히 승승장구하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질문을 받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물론 뭐 고용주 입장에서는 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육아 정책이나 뭐 보육 정책을 통해 개선을 해야겠지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다면 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개선이 되면 좋겠느냐. 뭐 회사를 다닐 때 여성이어서 어떻게 뭐 어떤 뭐 젠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면 좋겠느냐라는 식의 질문은 가능하지만 이런 면접의 질문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업무 관련성, 방역 수칙 이 두 가지가 일단 기준에 어긋난다라는 지적해 주셨고 어떻게 보세요, 신보라 의원께서? 실은
구인, 면접,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은 좀 국정감사에서의 단골 메뉴입니다. 그렇죠. 실은 저도 이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원을 했고, 맞아요. 이제 고용평등법이랄지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이제 환노위가 다루는 법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에도 기업 근복주가 지원 서류에 키 몸무게 등을 적시하게 돼 있어가지고 논란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채용 관련 법률에 신체 요건 등을 그 서류에 적시하지 않도록 저희가 법 개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금융권 등의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아예 조작해가지고 채용을 아예 성차별했던. 그건 더 큰 문제네요. 남녀를 아예 차이를 둬서 채용을 했거든요. 그것도 드러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사법 처리도 하고 관련 법 개정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벌어지면 실은 이제 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좀 넓고 포괄적이고 넓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뭔가 일이 벌어지면 이제 거기 한 건씩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 거 조금 더 명확하게. 그래서 이제 신체 요건을 적시하지 않도록 과정에서 성차별을 하지 않도록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여전히 이제 전반 과정에서 성차별이 시정되고 있지 않고 그것도 여전히 이제 법 개정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 됐다. 특히나 이제 면접 과정, 이제 구인 서류가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면접 과정에서의 그 성차별 시정 문제도 좀 더 구체화되게 법의 요건에 담아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담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실은 우리 국민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질문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오죽 기업이 지키지 않으면 올해 초에 있었던 그 동아제약 그 사건도 남성 지원자에게는 군 경험을 묻고 여성에게는 성별 임금차별 관련한 질문을 해서 논란이 됐고 당시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한노위에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성평등 채용 안내서라고 하는 거 책자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일선 기업에 다 배포를 했어요. 제발 이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그럼 다 받으셨을 텐데. 맞습니다. 그러고도 이런 문제가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부는 이런 성평등 채용 안내서도 제작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절차 등을 강화하는 차별 시정 절차 신설도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2021년 3월, 올해 3월인데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부분 신설은 아직도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법으로 제대로. 아니 이게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 절차를 이제 신설하면 되는데 지금도 차별 시정 절차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에 관한 시정 절차에 대한 내용이고 그럼 하나를 더 추가하면 사실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걸 왜 지금도 하고 있지 않을까. 좀 이 부분에 적인 태도가 노동부 쪽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남녀 고용 평등법과 관련해서 채용 절차 공정화법이나 이런 부에 노동부의 그 진정된 위반건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처벌 부분도 처벌이 좀 미약하다. 그리고 어길 경우에도 벌금 500만 원 그냥 내고 말지 이런 시각들이 기업이 이런 시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 기업과 비교해 본다면 국내 면접이라든지 채용 과정이 좀 디테일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좀 더 이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 좋은 인원을 뽑기 위해서 좀 더 연구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뉴스픽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